네, 그래서 이렇게만 컨트롤한다면은 네, 교회 음향 보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아니면은 지금 이 기초 강의 있잖아요. 이 기초 강의 들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일반 음향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 될 거예요. 네, 이건 세발 자전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우 연구소. 아, 음향도 좀 배우셨으면 언제 한번 할까? 이거 내가 할까? 목사님들을 위한 음향 강의 지금 할까? 해볼까? 한번 해보지 뭐. 목사님들을 위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음향 생초보를 위한 음향 강의 제가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이 수업의 목표는 사고 나지 않게 음향 다루는 법, 안전하게 껐다 켜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이런 원리로 소리가 나오는구나. 아니, 이런 원리는 복잡해. 이런 과정으로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 알게 할 수 있는 정말 생초보 강의를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요, 소리가 나오려면 다음의 과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원은 뭡니까? 소리가 발생하는 시작점. 악기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마이크가 될 수 있겠죠. 자, 음원, 그 다음에 어디 거칩니까? 믹서를 거칩니다. 왜 이름이 믹서예요? 자, 이게 바로 믹서예요. 사실 정확한 말은 믹싱 콘솔인데 이게 말이 길다 보니까 그냥 믹서라고 하기도 하고 콘솔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걸 왜 믹싱 콘솔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악기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악기를 꽂아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섞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믹싱 콘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믹싱 콘솔을 꽂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스피커로 가겠군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앰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갑니다. 이 순서로 소리가 나갑니다. 간혹 가다가 잠깐만요. 저희는 마이크 스피커에 바로 꽂아서 소리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게 콘솔과 앰프와 스피커가 하나로 합쳐진 케이스예요. 앰프가 스피커 아니었나요? 이거 아니에요. 스피커랑 앰프랑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꽂았으면 소리가 나와? 그게 콘솔, 앰프, 스피커가 올 인 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참사가 발생하냐면요. 이게 콘솔하고 앰프가 하나로 나오는 모델들이 있고 앰프랑 스피커가 합쳐져 있는 것을 파워드 스피커라고 얘기하고 그냥 스피커가 있는 것은 그냥 스피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스피커가 콘솔 앰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파워드 스피커를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돼요. 앰프 붙어 있는 거니까. 또 콘솔 앰프 붙어 있는 거를 파워드 콘솔이 하거든요. 파워드 콘솔. 파워드 콘솔인지 그냥 콘솔인지, 파워드 스피커인지 그냥 스피커인지 반드시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앰프가 전력 공급 그런 건가요? 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이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냥 까먹고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아. 여기에 앰프가 왜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음원 신호가 이제 아날로그로 들어오게 되면은 믹싱 콘솔을 거치잖아요. 근데 믹싱 콘솔을 왔을 때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신호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스피커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앰프의 소리를 키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잠깐만 우리 교회에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저 네 가지 모두를 체크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음원에 문제가 없는가. 예를 들면 뭐 마이크가 꺼졌다든가 악기가 꺼졌다든가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믹싱 콘솔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믹싱 콘솔 혹시 볼륨이 내려가진 않았는가. 콘솔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콘솔 강의는 따로 한 번 더 해줄게요. 믹싱 콘솔에 문제는 없는가. 근데 보통 이 3번을 놓칠 때가 많아. 3번 앰프. 왜 앰프는 보통 그 방송실 구석에 들어가 있거든. 앰프의 볼륨 혹은 전원이 꺼져 있진 않은가. 마지막으로 스피커에 자체 볼륨이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 볼륨에 문제는 없는가. 이 네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체크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음향기사 불러서 헛걸음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가장 많이 만지는 게 이제 믹싱 콘솔이기 때문에 믹싱 콘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일단은 쫄 거 없다. 왜 쫄 거 없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여기 한 줄, 이거 한 줄 보이십니까? 이거 한 줄다리? 이거 한 줄을 여러 개 붙인 거예요. 근데 너무
쫄지 않아도 돼. 그럼 여기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구멍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냥 꽂는 내용이 다른 거지 별거 없어요. 그냥 요거 한 줄만 이해하고 소리가 요렇게 타가지고 이쪽으로 여기로 나가거든요. 여기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 한 줄이랑 요것만 이해해도 교회에서 큰 문제는 안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줄을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 처음에 구멍 뚫려 있죠? 여기다가 보통 이제 마이크 같은 걸 꽂죠. 그러니까 소리를 인풋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에는 소리를 여기다가 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이겠고, 여기서 아웃풋이겠죠. 아웃풋. 그래서 구성 알려줄게요. 게인, 억실리어리, EQ, 페이더.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게인 간단하게 말해줄게. 그냥 쉬운 말로 바꿔줄게. 볼륨이야. 잠깐만요. 볼륨 보통 밑에 있는 걸로 만지지 않아요? 얘도 볼륨이야. 그러면 왜 볼륨이 두 가지예요? 이게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게인 볼륨은 뭐냐면은 소리를 얼만큼 받아들일까? 이걸 결정하는 게 게인 볼륨이야. 그럼 페이더는 뭔데요? 받아들인 볼륨을 얼마나 깎을 건지, 얼마나 부스트할 건지, 그거를 한 번 더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둘 중에 뭘로 움직여야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밑에 페이더. 아까 페이더가 얘기했죠? 받아들인 볼륨을 부스트할 거냐 깎을 거냐. 자,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대로 빼는 거잖아. 부스트 하지도 않고 깎지도 않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페이더 이거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0값이 있어요. 0값이. 이게 재밌는 게 아래가 0이 아니라 중간에가 0이야. 그럼 그 0이 뭔 뜻이냐? 원음 그대로 뺀 게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페이더를 먼저 0에다가 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볼륨에 맞춰서 게인 값을 조정하면 돼요. 근데 게인 값을 충분히 깎았는데도 소리가 세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때는 얘를 깎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인과 페이더 컨트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배 중간에 이걸 만질 일이 생긴다. 게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양을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갑자기 예배 중간에 하게 되면 이건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요. 예배 중간에 컨트롤할 때는 페이더, 이미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 안전하게 만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스는 무엇이냐? 억실리어리는 이제 여기 초록색, 이게 흰색으로 뜨는구나. 여기 흰색. 보통 여기에 이게 억실리어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억실리어리는 외부 기기를 여기다 연결해서 컨트롤할 때 얘를 쓰는 거거든요. 외부 기기 어떤 거 써요? 예를 들면은 마이크 했는데 에코 이런 에코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외부 기기를 쓸 때 여기다가 연결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억스를 그냥 FX라고 달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억스를 빼고 FX라고 아예 자체적으로 그런 외부 기기를 달아서. 근데 이거는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패스할게요. 자, 그 다음에 EQ. 여기 파란색. 요 세 가지, 요게 바로 EQ입니다. EQ는 무엇이냐? 이제 소리를 발생하게 되면 소리의 그 소리 주파수 안에서 높은 주파수 컨트롤하는 건데, 하이를 키울 것이냐, 흔히 말하는 미들, 로우, 이거를 만지는 게 EQ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EQ로 막 뭔가를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은 가만두어라. 아니면은 하이, 미들 가만두고 로우를 한 10시 방향으로, 네, 보통 그 밑에 소리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도만 하고 웬만하면은 가만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EQ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와서 한번 맞아달라고 얘기하고, 일단 지금의 목표는 그냥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이 정도만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한 줄 마스터한 거다, 그쵸? 마스터한 거야. 처음부터 복습해 볼게요. 여기가 인풋 단자, 소리를 꼽는 데야. 여기 꽂으면 돼요. 근데 참고로 둘 다 꽂으면 안 돼요. 둘 다 꽂으면 큰일 납니다. 둘 중에 하나 설정해서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인값 어떻게 조정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페이더랑 같이 조정해라. 페이더 값을 0에 둔 상태에서 그 볼륨에 맞게 게인값을 움직여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억스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EQ 역시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여기서 그 로우만 살짝 깎아줘라. 한 10시 방향으로, 12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움직여서 이렇게 10시 방향으로 깎아줘라.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밑에 요거 설명 안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펜이에요. 펜이 뭐냐? 소리가 우리가 스피커를 양쪽 쓰잖아요. 펜을 요렇게 움직이면 왼쪽 스피커
스피커에서 점점 많이 나오다가 끝까지 꺾으면 왼쪽 스피커에서만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오른쪽 스피커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다가 오른쪽 스피커에서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뭐하러 합니까? 둘 다 해서 나오는 게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악기팀이 아니면 여러 싱어가 부르는데 소리가 모두 양쪽에서 나오면은 좀 소리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약간 갈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리더는 가운데 있으니까 리더는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싱어는 살짝 만약에 왼편에 서 있다 그럼 실제 서 있는 위치에 맞게 펜을 살짝 움직여줘. 그러면은 뭔가 좀 입체감이 살아나게 되고 소리가 안 겹치면서 약간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은 마스킹 현상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소리가 잘 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그 펜 밑에 있는 거는 전원 혹은 뮤트일 텐데 이건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한 줄 다 배웠어요. 한 줄 다 배웠어. 그럼 바로 어디로 가면 되느냐? 바로 요 끝에 여기로 가면 돼. 여기. 이건 뭐냐? 메인. 저게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이 소리를 다 받아가지고 나가는 길목이 요 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무슨 소리를 다 만졌어도 만약에 메인 이거를 껐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가다 왜 소리가 안 나와 했을 때 이거는 열심히 다 만졌는데 얘를 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은 마지막에 볼륨이 올라가 있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 그것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컨트롤한다면은 교회 음향 보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아니면은 지금 이 기초 강의 있잖아요. 이 기초 강의 들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일반 음향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 될 거예요. 네, 이건 세발 자전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페이더랑 메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페이더는 그 한 채널만 움직이는 거고요. 메인은 모든 채널을 컨트롤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더와 메인이 다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값은 보통 고정해 둔 다음에 그 각 채널의 페이더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죠. 미가의 반주기에 맞춰 찬양하신다고요? 반주기 얘기도 해볼게요. 자, 미가의 반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가의 반주기에서 소리를 아웃풋으로 뺐어요. 미가의 반주기에서 아웃풋으로 뺐어. 그럼 여기 믹싱 콘솔에 인풋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나왔던 그 케이블을 여기 우리가 봤던 요거 아니면 요거 이 둘 중 하나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디다 꽂아야 되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여기 위에 여기 흰색 빨간색 군형 있죠? 위에 예를 들면은 뭐 믹싱 콘솔마다 다른데 거기 예를 들면 뭐 CD 뭐 이렇게 써 있을 때 있어요. 아니면 뭐 USB 악기마다 달라. 여기 오른쪽에 막 보이나? 이렇게 오른쪽에 막 다른 이렇게 돌리는 것도 막 여기 있잖아. 그 중에서 CD라고 써 있는 노브가 있어요. 노브가 뭐냐면 이거 돌리는 거 노브라 그래요. 노브. 그럼 여기 막 오른쪽 끝에 쓸데없는 노브 막 많이 있잖아. 내가 설명 안 한 거. 그럼 그 중에서 CD 노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컨트롤 해주면은 볼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또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음향 내용이 뭐 있을까? 모니터 소리. 그래, 모니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모니터 소리. 아까 제가 억스 설명 안 했잖아요. 억스 설명. 그러니까 억스를 많이 연결할 때 아까 얘기했던 뭐 효과, 뭐 리버브나 에코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가장 많이 연결하는 게 사실 모니터예요. 모니터. 아까 얘기했듯이 음원, 믹싱 콘솔, 앰프, 스피커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이 음원, 이 마이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소리는 여기 스피커에서만 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가 아니라 다른 데로 빼는 거잖아. 스피커도 나오겠지만 다른 데로 빼는 거, 이 역할도 믹싱 콘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싱 콘솔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억스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로 어찌 보면 배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모니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결하냐? 이 모니터를 사가지고 믹싱 콘솔 뒤에 보면은 예를 들면 억스 1, 억스 2 이렇게 연결하는데 꽂는 데가 있어. 콘솔 다시 보면은 콘솔 중에 예를 들면은 이 위에 거 억스가 억스 1번이고 밑에 거가 억스 2번이거든요. 1번, 2번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억스 1번을 싱어 모니터에 연결했어. 그 다음에 억스 2번을 악기 모니터에 연결했어. 얘가 억스 2번이야. 우리 교회는 모니터가 두 종류밖에 없어. 싱어 모니터, 악기 모니터.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자, 예를 들면 3번 채널 쓰고 있는 싱어가 우리한테 얘기해. 목사님, 싱어 모니터에서 소리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3번 채널 간 다음에 현재 싱어 모니터가 억스 몇 번에 물려 있어요? 억스 1번에 물려 있으니까 억스 1번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왔어. 악기팀에서 요청이 왔어. 여기요. 목사님 소리가 더 잘 들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악기 모니터로 목사님 소리를 보내달래.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1번에서 목사님을 쓰고 있어. 1번이야. 그럼 1번에서 이 소리를 악기 모니터한테 보내달래. 그럼 악기 모니터가 현재 억스 몇 번에 잡혀 있어요? 악기 모니터가 억스 2번에 잡혀 있으니까 억스 2번을 돌려주면은 모니터를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를 보내도 메인 볼륨, 여기 메인 스피커의 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잠깐만요. 우리 교회 거는 억스 키우면 스피커 소리 커지던데? 그때는 보통 그 억스 옆에 프리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어요. 프리라고 써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소리가 분리가 됩니다. 아마 지금 음향 좀 아시거나 전공하신 분들은 제 설명 들으면 약간 좀 갑갑할 거예요. 정확한 원리가 그게 아니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해해 주세요. 정말 초보를 위한 거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댓글로 어떤 이런 원리들 더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쉬운 거 있으면 네,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파우더 스피커는 믹싱 콘솔에서 앰프 안 거치고 뺄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되게 질문이 좋은 게 뭐냐면은, 다시 아까 모니터 연결할 때 이 믹싱 콘솔 단계에서 억수를 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참 여기서 뺄 때도 그 똑같이 앰프 스피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때도 앰프 스피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모니터 뺄 때 앰프 스피커 또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때 아까 말했던 파워드 스피커를 보통 다시는 경우가 많죠. 파워드 스피커. 네,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고, 아니면 똑같이 앰프 스피커 이렇게 빼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스피커를 구입하시면 연결이 안 돼요. 애초에. 네,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앰프가 있어야 돼요. 버스는 뭔가요? 지금 누가 드립으로 30에서 40명 정도 타는 대형 이동수단이랍니다. 이렇게 드립 치셨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게 말 그대로 버스를 태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향 컨트롤 할 때 예를 들면은 1, 2, 3, 4, 5까지가 싱어팀이야. 6, 7, 8, 9가 악기팀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싱어 전체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1, 2, 3, 4, 5를 버스 1번에 묶어. 그러면 어떻게 묶냐면은 여기 옆에 버튼들이 있어요. 버튼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버스 예를 들면 1, 2번을 콕 누른다. 그러면 그 5개는 버스 1, 2번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내가 설명 안 한 요 페이더 있잖아요. 요 페이더. 그러니까 지금 요놈 보입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채널들은 속하지 않았으면서 또 메인도 속하지 않은 페이더잖아. 보통 얘가 그 버스 페이더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버스 1번 하나 묶어놨으면은 얘만 조종하면은 그 5명의 소리가 다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버스인데 초보 때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 아파가지고. 예를 들면은 현재 싱어팀이 1번에서 5번이야. 그러면 싱어팀들은 버스 1, 2번으로. 또 보통 뭐가 많냐면, 그게 있구나. 드럼을 묶을 때가 많아요. 드럼 같은 경우는 혼자 채널을 한 6개 쓸 때 많이 있거든. 드럼이 6에서 12번이야. 근데 드럼 전체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6번부터 12번까지 페이더 다 붙잡고서 요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드럼 같은 경우를 버스 3, 4번에 묶어. 그러면은 나중에 버스 3, 4번만 컨트롤 하면은 네, 이제 드럼이 줄게 되죠. 목소리가 작으면 게인을 키우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컨트롤은 페이더를 0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게인을 컨트롤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싱어들이 막 옆에 다 같이 가깝게 붙어 있어. 그러면은 게인 값을 키우게 되면은 옆 사람 소리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페이더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아니면 특히 어떤 경우 교회에서 피드백이 심해. 피드백은 참고로 하울링이라고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그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이거 피드백이 심한 경우에는 게인 값을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은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게인이 아니라 페이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다, 지금 되게 좋은 댓글 달아주셨는데, 특히 게인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때는 게인의 볼륨 값을 움직이게 되면은 모니터에서도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중에 초기 설정 값을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페이더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막판에 약간 큰 소리 내시면은 지지직거리면서 스피커가 괴로워하던데 뭘 줄여야 될까요? 자, 일단은 지지직 소리가 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스피커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요건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미 찢어진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 맨 오른쪽, 여기 보여요. 여기. 불빛 들어오네요.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불빛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소리가 빵 세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빨간불은 안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약간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빨간불이 들어오게 세팅을 하시는 분도 봤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목사님이 빵 되게 큰 소리 질렀을 때 노란불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빨간불이 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세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빵 큰 소리를 내도 빨간불이 안 뜨게 메인하고 개인을 깎아야 돼요. 그러면은 부족한 볼륨은 뭘로 채웁니까? 앰프 쪽에서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그 빨간불이 뜨고 있으면 현재 세팅값이 잘못된 거니까 깎아주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컴프레서가 있어요. 가끔가다 컴프레서가 달려있는 믹서가 있어요. 그 컴프레서가 여기 개인이 있는데 밑에 갑자기 노브가 하나 더 있어. 개인 밑에. 그러니까 억스도 아닌데 개인도 아니야. 거기 옆에 COMP 이렇게 적혀 있어. 이게 뭐냐면 컴프레서 압축기예요. 압축기. 그래서 그거는 소리가 너무 클 때 딱 커진 순간에 걔를 칵 눌러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그 마이크에 한해서 컴프를 좀 세게 걸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컴프를 너무 세게 걸게 되면은 먹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들어가면서 세팅하시면 된다. 근데 더 자세히 세팅하고 싶다. 그때는 전문가를 부르셔라. 네. 요것도 좋죠. 요거 잠깐만. 마이너스 20dB 이게 뭐냐면요. 또 어떤 믹서는 여기 옆에 버튼이, 이쪽 그 인풋 단자 옆에 버튼이 있어. 버튼이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0dB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패드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그 뭐냐면은 이걸 누르잖아. 애초에 이 소리는 그냥 마이너스 20dB를 깎고 들어오는 거야. 굳이 왜 그래요? 왜냐면은 어떤 음원들은 그냥 그 자체 소리가 되게 센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렉기타가 그런 경우 있는데, 아니 개인 값을 완전 제로로 했는데도 너무 커. 그럴 때는 패드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버튼이 또 있어. 지금 여기 보이는 믹서에 있는데, 믹서 보시면요, 인풋 단자 밑에 회색 버튼 한 개 있죠. 옆에 로우 컷 써 있어요. 로우 컷. 이게 뭐냐면은 소리에서 그 낮은 주파수를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려워. 쉽게 생각할게요. 그냥 쉽게. 보컬 쓰는 채널,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가는 채널은 무조건 눌러주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목소리 들어갈 때 무조건 눌러주시고, 찬양팀에 베이스 기타가 있다면 나머지 채널에는 다 눌러주세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아. 마이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생각해보니까 그거 팬텀 파워 때문에 해야 돼. 팬텀 파워.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마이크 분명히 연결했어. 그 다음에 아까 근데 소리가 안 나. 다 체크했어. 아까 얘기했듯이 음원, 마이크 전원, 그 다음에 믹싱 콘솔 가가지고 개인 볼륨, 페이더 볼륨, 메인 볼륨 다 체크했어.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뮤트 걸려있지 않아. 다 체크했어. 다 되어 있어. 앰프 볼륨, 앰프 전원, 볼륨, 스피커 다 연결했는데 소리가 안 나.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마이크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마이크 종류 정말로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마이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다이나믹 마이크, 두 번째 컨덴서 마이크. 아이고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이나믹 마이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마이크. 별 장치 없이 소리가 나와요. 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는 마이크죠. 이런 거는 그냥 꽂으면 나와요. 근데 컨덴서 마이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것도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녹음용 마이크라든가, 뭔가 좀 생긴 게 화려해 보이죠. 뭔가 그럴듯하게. 물론 생긴 거로 다 결정할 수 없겠지만, 아니면은 성가대 컨트롤하는, 성가대석에 뭔가 내려와 있는 희한한 마이크, 그런 거는 컨덴서 마이크일 때도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일반적인 컨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컨덴서 마이크인 것도 있어요. 뭐지? 왜 슈어 건데 비싼 거잖아. 슈어 거 비싼 거. 뭐지? 베타 87.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요, 되게 별거 없게 생겼죠.
위에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아예 종류가 달라요. 얘는 컨덴서 마이크예요. 참고로 겁나 비쌉니다, 이 친구. 싸겠지? 전혀 안 그래요. 겁나 비싼데, 자, 이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믹서에 연결하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면요, 컨덴서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별도의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는 반드시 전원이 공급되어야지만 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공급하나요? 보통 콘솔에 그걸 공급하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 옆에 빨간색 버튼, 여기 인풋 단자 옆에 빨간색 버튼 있어요. 빨간색 버튼 있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서 뭐라 써 있냐? 48V 혹은 팬텀. 뒤에 파워까지 나올 때 있어서 팬텀 파워 혹은 그 무슨 모양이냐면 동그라미의 짝대기 근. 이거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은 반드시 그걸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는 반드시 빨간색 버튼을 눌러 주어야지만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팬텀 파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팬텀 파워 주의점, 이게 어쨌든 전기 신호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키시면 안 됩니다. 네,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데 팬텀 파워 키시게 되면요, 네, 악기는 고장 나기도 하고 아니면 흔한 사례는 아닌데 약간 찌릿찌릿 전기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팬텀 파워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거 켜는 순서 끄는 순서. 그러니까 보통 요새 교회마다 그거를 많이 사요. 뭐냐면 순차 전원기 이런 거 사셔가지고 그냥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한 번에 그냥 키면 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그 어려운 교회는 여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렇게 키면 돼요. 그 다음에 끌 때는 역순이에요.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걸 기억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콘솔만 기억하시면 돼요. 콘솔. 그러니까 콘솔은 전체 집주인이야. 집주인이니까 집에 올 때 제일 먼저 와야지.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제일 늦게 나가야지. 얘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집주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키는 순서, 끄는 순서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베린저 P2 인이어 장비 3개 정도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 하실 계획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제가 아직 교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할 때까지 갖고 있을 거야. 이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근데 요거, 네,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자, 이렇게 할게요. 현재 이 영상 보시고 도움되는 댓글, 그러니까 음향 지식적으로 도움되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3명 제가 라이브로 추첨해서, 네, 지금 후원해주신 P2 보내드리겠습니다.